안녕하세요. 날씨아재 TV 판기성입니다. 오늘은 천토 17일에는 남해성을 휩쓸고 지나간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13일 오후 3시 현재 14호 태풍 찬토는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약 20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9m로 강한 소형급 태풍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으로 보면 상하이 남서쪽 해상에 중심을 둔 소용돌이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크기는 작아도 아주 매우 강한 모습입니다. 먼저 기상청에서 13일 오후 4시에 발표한 태풍 진로들을 한번 같이 보시죠. 13일은 오늘부터 수요일은 15일 오후 3시까지는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아주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후 북동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서서히 속도를 높이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이동을 해오는데요. 16일 오후 3시에 중국 상하이 북동쪽 240km까지 진출한 후 더 가속되면서 제주 북쪽 바다를 지나 17일 오후 3시에는 부산 남서쪽 110km 해상으로 진출한 다음에 그대로 동북동진에서 동해를 지나 18일에는 일본 혼슈 북쪽 지역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시간은 16일 밤부터 제주도와 전남 해안 쪽으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16일에서 17일 사이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태풍의 최대 풍속은 초속 28m에서 초속 26m 사이에 중정도의 강도를 지닌 태풍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이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17일 오후 3시에 제주 바로 북쪽 앞바다에 위치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좀 빨라지면서 부산 인근 해상까지 진출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로라면 제주와 전남 해안은 17일 새벽, 통영 쪽은 오후 2시, 부산은 오후 5시경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찬투가 16일 아침까지 상하이 인근 지역에서 이틀 이상 머물게 되는 것은 바로 일기도처럼 태풍의 동쪽으로 지상에서 상층까지 아주 거대한 고기압 세력이 블러킹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블러킹병은 16일부터 동쪽으로 물러납니다. 따라서 이 물러나는 블러킹 벽의 뒤를 따라서 태풍 찬투는 그 뒤에 따라오는 상층 기압골과 연관되면서 그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은 미 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하는 해양 수심의 온도 그림입니다. 이 온도도는 해수 온도가 26도인 바다 깊이를 나타낸 건데요. 그림에서 태풍이 위치하는 곳은 연두색 부분에 속해 있죠. 이 경우는 수심 50에서 100m 사이까지 해수 온도가 26도라는 겁니다. 보통 강한 태풍이 천천히 움직이거나 정체할 때 바다 깊숙이까지 해수 온도가 높을 경우 태풍은 발달합니다. 그러나 태풍은 휘저으면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용승하거든요.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위 30도 이상으로 올라온 태풍이 약화되는 건데요. 기상청 예측으로는 오늘보다 16일 태풍이 상하이 인근에서 움직일 때까지 이 보통 중형 태풍 이상일 경우 용승 깊이가 한 100에서 150m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면서 초속 한 7m 정도 최대 풍속이 약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이죠.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의 찬투 진로 예상을 보시죠. 기상청보다 상하이에서 약간 동쪽으로 올라가서 이틀 정도 정체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는데요. 제주 북서쪽 끝쪽을 통과해서 부산 남서쪽 해상에 도착하는 것이 17일 오후 9시입니다. 그러니까 기상청 예상보다는 약간 늦은 정도고요. 그 다음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산 앞바다에 위치할 때 최대 풍속은 초속 20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상청 예상도를 보시죠. 일본 기상청은 미국보다는 약간 빠르고요. 우리나라와 속도는 좀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기상청과 비슷하게 남해안을 바짝 붙어서 동북동진 해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남해안 지역으로는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대기 예측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이 사용하는 UM 모델, 그러니까 이제 상단에 있는 좌측 그림이죠. 그다음에 유럽 중계예보센터의 ECMW 모델이 상단에 있는 우측 모델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이 미국 기상청의 NCM 모델인데요. 자, 17일 아침 9시부터 18일 아침 9시까지 12시간 간격으로 묘화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제보다 특이한 것은 기상청 UM 모델의 속도가 늦어지면서 기상청 태풍 예측보다 더 늦게 움직이는 데 반해서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모델은 17일 밤 9시면 동해상으로 빠지는 것으로 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기 모델은 태풍 전용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태풍 예측 때는 저희들도 참고 정도로만 봅니다. 이 그림은 1979년 11호 태풍 주디의 경로입니다. 14호 태풍 찬토 아주 비슷한 경로로 이동을 해왔죠. 당시 남해안을 통과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23m로 찬토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영이 402mm, 남해가 370mm의 호우가 내렸고요. 최대 풍속은 여수가 26.4m 초속입니다. 통영이 20m였는데 실제로 이번 찬투가 주디보다는 더 강합니다. 예상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 그리고 더 많은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약간의 시간 차이와 강도 차이는 있지만 모든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는 시기는 17일입니다. 그리고 남해안을 전부 휩쓸면서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제주도와 남해안 그리고 경남 동해안 쪽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가을 태풍은 예상보다 강하고요.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미 제주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령돼 있는데요. 14호 태풍 찬투는 바람보다는 비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좀 더 보이는데요. 물론 태풍이니까 순간 최대 풍속도 초속 35m까지 예상이 됩니다. 정말 태풍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에 드신다면 추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